그건 아마 경매 단타를 잘 모르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무서워서 못 하겠더라고요. 아, 경매는. 네, 시체는커녕 사람 공유하기도 그래서 여기서 쌤과 저의 경험 차이를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수강생분 중에서 아파트 단기 매도 2건 하시고 또 외도민도 하셔서 현금 흐름도 만드신 분을 모시고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매 시작한 지 1년 조금 넘은 40대 가장입니다. 네. 네. 근데 저희가 벌써 안지 1년이 넘었나요? 네, 1년 더 되긴 했죠. 네. 그랬구나. 네. 근데 항상 보면은 진짜 열심히 하세요. 조용조용히 꾸준히 계속 하시는 것 같고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다가 경매 투자 하시게 되신 거예요? 제가 사실 2017년부터 부동산 투자를 해서 이것저것 해보긴 했는데 경매만큼은 어려워서 제가 못하겠었더라고요. 근데 마음속으로 계속 경매만큼은 언젠가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당근쌤의 무료 경매 강의를 듣게 됐고요. 거기서 근데 경매는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아파트 경매는 아무것도 아니다. 별거 없다.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딱 꽂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중급반부터 해가지고 고급반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2017년도부터 투자하셨으면 이미 엄청 부자시겠네요. 부자일 뻔했는데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거의 남는 게 없을 정도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부터 투자를 꾸준히 하셨는데 최종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신 거는 이번 경매가 다인 건가요? 다까지는 아닌데 투자한 거 대비 너무 성과가 별로 없었고요. 오히려 최근에 경매한 것들이 투자한 거나 제가 노력한 거 대비 좋은 성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까지 부동산 투자하시면서 경매 말고 2017년도부터 투자하셨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현재까지는 아직 수익 실현을 못 하셨다. 그러면 손해보시거나 마이너스 되신 건 없는 거죠? 아니요, 당연히 있고요. 이미 손해 중인 것도 있고 손해를 걱정시킨 것도 있고요. 그러면 부동산 투자는 어떤 거 많이 하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보통 많이들 시작하는 갭 투자부터 해보고 분양권 투자도 해보고 재개발 그렇죠. 투자도 해보고 네, 그렇게. 그러면 최종적으로 갭 투자도 해보시고 분양권도 해보시고 재개발까지 하셨는데 경매 해보니까 어떻게 다르고 어떤 게 좋은 것 같아요? 실제 할 때는 경매보다는 투자들이 훨씬 쉬웠거든요. 당연히 이것도 어렵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더 쉽게 느껴졌고 경매 자체는 제가 지금은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리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무서워서 못 하겠더라고요. 경매는. 네, 그래서 아예 접근조차 못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비교해보면 이게 갭 투자나 뭐 다른 일반적인 투자는 미래에 어떤 수익이 있을지를 예측해서 그게 확신이 들면 투자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네. 그 미래에 상황이 바뀌거나 제 상황이 바뀌고에 따라서 예상했던 수익이 반으로 깎이거나 그죠. 없어지거나 해버리더라고요. 근데 경매 같은 경우는 제가 2건 했긴 했지만 미리 제가 예측했던 수익만큼 나는 거 플러스 더 많이 난 케이스도 하나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갭 투자나 분양권이나 재개발보다는 경매 위주로 하실 예정이신가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경매가 어떤 부분이 어떻게 어렵다고 생각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처음에 책으로 접하다 보니까 책으로. 책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권리 분석을 그렇게 강조하더라고요. 권리 분석을 잘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잘해보자 해서 보는데 용어도 어렵고 어디서 뭘 배워야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파면 팔수록 이게 나랑 안 맞는데 라는 생각만 들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미 막혔고 또 하나 그걸 넘더라도 명도할 때 또 그 두려움이 막 무슨 시체가 나오면 어떡하니 이런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시체. 그치. 네, 그래서 아예 접근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해보시니까 권리 분석 어렵습니까? 하나도 안 어렵고요. 네, 그럼 어떻게 시체가 나왔습니까? 시체는커녕 사람 구경하기도 힘들고 근데 이렇게 다 쉽게 가르쳐준 게 도대체 누구죠? 물론 당근쌤한테 배웠고요. 네. 그 덕분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저기 어디 평생교육 가셨으면은 권리 분석만 2달 배운대요. 근데 권리 분석만 8주 동안 배우는 거를 우리는 한 5분 만에 끝내잖아요. 수업 시간에 알려주고 나서 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네. 끝이야 이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거짓말하는 것 같고 네. 진짜 이걸로 된다고 했는데 사실 그게 다잖아요. 그러니까 매주 보고서 할 때마다 느낀 게 권리 분석은 솔직히 설명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죠. 조심할 게 별로 없고 실제로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시세 조사나 아니면 매도 타이밍을 우리가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리고 이 물건지 혹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없나 이게 사실 더 중요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경매를 글로 배우신 분들은 정말 엄청 무서워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카다라 또는 드라마에 나올 법한 이야기들은 현실에선 잘 없습니다. 벌써 진수 씨도 2개나 낙찰을 받고 매도까지 하셨잖아요. 첫 번째 물건은 얼마에 낙찰받아서 얼마에 팔았죠? 1억 2천 초반쯤에 받아가지고요 1억 4천에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순수익이 500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물건은 얼마에 낙찰 두 받으셨죠? 번째는 1억 3천 8백에 받았고요 1억 5천 3백에 팔아서 네. 한 800에서 900 사이 약 90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이 남으셨네요. 총 1,400만 원 정도의 매도책을 만들었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부동산 2개나 사서 팔았는데 1,000만 원 좀 넘게 벌 걸 그걸 왜
하니 얘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건 아마 경매 단타를 잘 모르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애초에 단타는 말씀하신 것처럼 짧은 기간에 수익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사 아파트도 1,500만 원 남았잖아요. 네. 지금까지 7년 동안 보유했는데 근데 지금 요번에 900만 원 매도 차익 보신 부동산은 얼마 만에 매도 차익을 만드신 거죠? 용도를 8월 초에 했고요. 매도 계약서를 9월 초에 쓰게 됩니다. 그러면 갭 투자 7년 기다려서 1,500만 원 번 거랑 단타 한 달 만에 900만 원 번 거 어떤 거 하실 거예요? 당연히 단타 한 달 만에 해서 900만 원이 더 좋죠. 그래서 경매가 리스크도 있다고 하고 권리 분석도 어렵다고 하고 명도 같은 것도 어렵다고 해서 되게 힘들구나 생각하시는데 갭 투자 같이 그냥 아파트를 사놓고 자연스럽게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시간도 단축하고 그 사이에 이벤트나 이슈 같은 게 사실 다 리스크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고민하지 않아도 돼서 저는 단기 매도가 좀 더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화하기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시청자분들이 이제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첫 번째 물건 되게 재밌는 물건이었잖아요. 어떤 물건이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광주에 있는 22평 아파트 물건이었고요. 근데 점유자와 연락이 안 돼가지고 참 어떻게 명도해야 될지 처음부터 애먹었던 물건이었고요. 근데 어떻게 연락이 돼서 문을 따봤는데 많은 짐을 주고 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처리될지 또 한숨이 나왔던 그런 물건이었고요. 맞아요. 현관문에서부터 너무 짐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진짜 꽉 차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진수 씨가 저한테 보냈는데 그 와중에 제가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세요? 이 집 인테리어가 돼 있다. 뭐 맞아요. 그러니까 진수 씨는 이 짐을 어떻게 다 처리하나 그 생각이 이제 절망해 네, 있었는데 맞아요. 저는 그 사진 사이사이로 보이는데 올수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박인데? 진수 씨는 울고 있고 저는 축하드려요 올수리 집이에요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쌤과 저의 경험 차이를 느꼈습니다. 근데 그때 진짜 막막했죠. 네, 막막했고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조차 못 하겠더라고요. 연락도 안 되니까 이거 치워야 되나 말이야. 물어볼 데도 없고 막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되게 힘든 상황이었어요. 근데 막상 싹 치워놓고 나니까 진짜 올수리였고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대 잘 받고 팔고 나왔죠. 그러면 그 꽉 차 있던 짐은 어떻게 다 치웠죠? 자연스럽게 살고 계신 분의 연락처를 알게 돼가지고요. 그분한테 연락했더니 나가겠다고 하시더라고. 언제 나가겠다고. 네네네. 그래서 나간다고 해서 봤더니 싹 치워지긴 했는데 치울 때 본인들 짐만 가져간 게 아니라 거기 놔둬도 될 물건까지 싹 다 가져갔더라고요. 그게 이제 올수리가 된 상태인데 이분들이 이사를 가면서도 약간 좀 억울했나 봐요. 집이 너무 상태가 좋고 하니까. 그래서 수전도 떼가시고 거울도 떼가시고 세면대도 떼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채우느냐고 돈을 좀 써서 예상했던 매도 차익보다는 조금 남아서 한 500만 원 남겼어요. 그죠? 네. 그럼 두 번째 물건은 어떤 물건이죠? 울산에 있는 30평 아파트였는데 그 물건은 점유자랑 연락이 잘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언제 나가 계시다고 하셨고 근데 그분이 이사비를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명도비 저희가 잡아놓은 게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이사비를 드리고 정해진 날짜에 나가셨고요. 나간 다음에 이제 가서 물건을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부동산에 내놓으니까 연락이 바로 와서 매도하신 건가요? 그때가 근데 좀 여름 휴가철이어가지고 바로 연락을 안 오고 수사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돌아가진 않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보라 해서 기다렸더니 이제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는 명도하고 한 달 만에 매도해서 약 900만 원 정도의 매도 차익을 만드셨네요. 자, 근데 그러면 첫 번째 물건이랑 두 번째 물건 이렇게 해보니까 어떤 게 달랐고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짝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원래 성향이 뭔가를 할 때 1부터 10까지 알거나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걸 못하는 성격이었거든요. 첫 번째 물건을 낙찰받아서는 아예 경험이나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되게 막연한 두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쌤이 옆에서 계속 단계마다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얘기 안 해주셨으면 중간에 아마 포기했을 겁니다. 덕분에 끝까지 한 사이클을 돌려서 매도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한번 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한 번 했으니까 그대로 뭐 흘러가겠지. 그래서 오히려 더 편안한 마음으로 입찰도 하고 낙찰도 하고 명도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진수 씨는 다마고치 해가지고 외도민도 오픈을 하셨잖아요. 네. 외도민 때문에 전화하실 때도 처음에는 전화하는데도 1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이제 보고서 쓰는 것도 너무 힘들고 혹시 시체가 있지 않을까 두렵고 그런데 여기까지 매주 보고서 발표하다 보니까 이런 건 이제 편안해졌다. 아니면 처음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다.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전화에 대한 그런 공포가 많이 있다 보니까 시세 조사할 때가 가장 힘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전화할 때마다 어떻게 얘기할지를 생각하고 그대로 써놓고 읽어야지만 가능한데 읽다가도 자꾸 뭔가 바뀌니까 그 대응이 잘 안 돼가지고 되게 힘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거의 1년 가까이 매주 보고서 쓰면서 전화를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긴 하더라고요. 정말 저 같은 사람도 이게 어렵고 계속 안 될 줄 알았는데 익숙해지긴 해서 예전보다 조금 더 유두리 있게 대응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기는 게 있었어요. 처음에 한 500만 원 정도 매도 차익이 남았고 두 번째는 900만 원 정도 매도 차익 남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한 2배 정도가 올라간 거잖아요. 순수익이. 어떠셨어요? 일단 기분이 좋았는데 제가 솔직히 매도했을 때 수익 남은 게 그렇게 크게 감흥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아마 돈이 너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500남고 900남고 되게 큰 돈인데 저도 모르게 매주 보고서를 쓰면서 시세 조사하면서 입찰을 하러 가다 보니까 그게 직장 출근하듯이 출근하다 보니까 직장인들도 월급 받는다고 기분 좋고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전업으로 하시다 네, 보니. 겨우 두 건이긴
하지만 패턴 자체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느껴진 것 같았어요. 전업으로 하시다 보니 자연스럽게 월급처럼 받는 거지 이걸 벌었다고 해서 추가 소득으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크게 벌었다라는 생각이 안 드시는군요. 그러는가 봅니다. 그러면 이제 3억을 벌면 크게 벌었다는 느낌이 들까요? 3억이요? 제가 벌 수 있을까요? 그럼요. 벌 수 있을까요? 물어볼 때는 이제 안 되고 벌 수 있습니다. 하시면 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3억 벌겠습니다. 벌 수 있다. 3억 벌 수 있다. 1년 동안. 1년 동안이요? 응. 1년 동안 매도 차익으로 3억 벌 수 있다. 1년 동안 매도 차익으로 3억 벌 수 있다. 사실 그전에도 부동산 투자를 갭 투자나 청약이나 재개발로 하시긴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수익할 수 있는 경매 투자를 하신 다음에 뭔가 달라진 점이 있으신가요? 경매를 되게 어렵게 생각하고 무섭게 생각했는데 경매를 하고 나니까 이제는 가장 어려운 투자긴 하지만 다른 상황에서도 좀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제 생각인데 아마 세상이 조금 쉬워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이 진짜 있어요. 경매 하다 보니까 입찰이나 시세 조사도 어렵긴 하지만 처음에 문 열었을 때가 되게 두렵더라고요. 어떤 상태일지 모르니까. 근데 일반적인 투자는 그냥 나가면 나가고 들어오면 들어오고 다 정해져 있으니까 또 중간에 부동산 투자님이 알아서 해주는데 이거 제가 직접 하다 보니까 다른 상황에서의 뭐 어떤 어려운 상황이니까 뭐 투자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경매 투자라면 되게 적극적인 투자자가 되잖아요. 그 부동산을 찾아오기 위해서 내가 전략을 세워야 되고 협상을 해야 되고 부동산 소장님, 관리소장님, 점유자, 법원에 있는 집행관님 등등등과 소통을 하면서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협상 하다 보면서 조금 세상이 쉬워진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저도. 네, 맞습니다. 앞으로의 투자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솔직히 잠깐도 말씀드렸지만 경매를 계속 꾸준히 하는 생활을 패턴으로 만들어서 당금쌤처럼 일이 아닌 것처럼 밥 먹듯이 하는 게 만들고 싶고요. CD를 많이 불려가지고 내년에 다가구를 낙찰받아서 꽤 큰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사실 진수 씨 극아이잖아요. 용기를 내가지고 이렇게까지 촬영에 협조해 주시게 된 게 너무 감사드리면서도 어떻게 결심하시게 되신 거죠? 촬영을? 평소 같으면 싫어했을 텐데 나오게 된 계기는 당근쌤으로부터 가치관이나 이런 거를 바꿀 정도로 많은 영향을 받고 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제가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그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출연하게 됐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바쁘게 움직이는데 실행물이 없는 거 이런 삶을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 우연히 쌤의 영상이나 이런 거 보게 돼서 말씀하시는 거 많이 듣다 보니까 나도 이제 뭔가 바뀌게 됐다는 생각 들고 직접 또 어떻게 사시는지 보여주잖아요. 좋은 모습만 보이시지 않고 그걸 보면서 많이 이제 느꼈거든요. 저런 분도 저렇게까지 열심히 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그런 영향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준비 기간이 길고 조금 더 완벽해져야 스타트가 시작되시는 분이셨군요. 네, 맞아요. 혹시 그러면 우리 진수 씨처럼 완벽해야지만 스타트가 되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냥 거두절미 알고 당근쌤한테 오시면 다 고쳐집니다. 처음에 외도민 다마고치 하시면서 무서우셨을 텐데 도망가지 않고 이렇게 꿋꿋하게 옆에서 살아남으셔가지고 계속적인 성과를 내시고 내년에는 다가구 건물로 넘어갈 계획까지 밝혀주시니까 제가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대신에 그 길은 순탄하지 않다. 물론 그렇게 마음먹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해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파이파이.